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기목회 누워서 보는 게 제맛인 거 아시죠? 오늘은 광고가 있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추가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플러스 16년형을 받았습니다. 하비는 수많은 히트작을 낸 업계 중진으로서 예전 영화 도입부에 이런 로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카데미상을 비롯 각 어워드에서 여러 번 수상을 하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5일 뉴욕타임즈발 보도에 의해 여러 여배우나 스태프들에게 성희롱을 거듭해온 세월이 약 30년이나 된다는 것이 밝혀졌고, 심지어 여배우 지망생을 간하고 TV 영화 제작 어시스턴트에게 성적 학대를 한 죄를 포함해 이미 징역 23년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번 플러스 16년은 하비의 LA 법정 재판에 대한 것으로 언론들은 이걸로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다 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하비의 대리인은 이 판결이 가혹하다며 항소 의지를 표명했으며, 하비 역시 내가 저지른 적 없던 범죄로 유죄가 되다니 믿을 수가 없다, 난 무고하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이것은 일종의 앱으로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여러분이 있는 국가를 바꿔줍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거. 그리고 다양한 OTT들의 각국에만 있는 컨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거나 현지 IP가 아니면 접속이 안 되는 쇼핑몰 접속, 구입, 결제까지 쌉 예능이죠. 혹시 보안이 걱정이시라면 정부와 군사 부처에서 쓰는 암호화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정보까지도 가벽하게 숨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국내에서 리셀 가지고 사기엔 등골 빠개지는 스트릿웨어나 스니커즈들 직구 호롤롤로 때리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잠깐 진짜 중요한 거, 으이야 인터넷 뚫기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검열국에 사니까 그렇지. VPN 쓰면 우리 집 미쿡 되거든. 니네가 아무리 드라마 늦게 공개하고 사이트 막아봤자 노소용 부스면 어쩔TV 저쩔TV 우짤림이 저짤림이 쿠쿠르 핑퐁 개킹 받죠? 누구냐 너? 서브샤크라고 하는데 내가 신발만큼은 되팔렘한테 도저히 리셀 가지고 못 사겠더라. 오늘은 C4로 직구 뚫어버리려고. 야 다들 이 미친놈 막아. 야 너도 잘 들어봐.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들어가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83% 할인에 3개월 무료 혜택까지 빠방하게 준다고. 페리스 힐튼이 방금 언급한 하비 와인스타인에게 미행당한 적이 있다고 발언했네요. 페리스가 얼마 전 영국 글래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2000년도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페리스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하비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여배우가 되고 싶다면서? 라고 물어왔는데 난 당시 10대였고 그에게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게 내 방에 와서 대본을 좀 읽어봐라 라고 했고, 난 가고 싶지 않아서 간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거절 의사를 들은 그가 내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쫓아왔고 스타가 되고 싶다며? 라고 소리치며 문을 거칠게 두들겼습니다. 난 문을 열지 못했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페리스는 그때도 이미 하비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당시 업계 사람 대부분이 쉬쉬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연인 이네스와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브래드 피트의 소식입니다. 로맨틱한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브래드와 이네스는 일행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작년 11월 LA에서 보노의 콘서트를 함께 보러 갈 때 이렇게 손을 잡은 모습이 눈에 띈 적도 있었고, 12월 31일엔 멕시코의 한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네스는 아니타코 주얼리의 중역으로 별거 중인 남편 폴 웨슬리와 결혼 5년째 정식으로 이혼을 신청했는데요. 이 보도로부터 딱 일주일 후에 브래드 피트와의 파리 데이트가 목격되었기 때문에 과연 빵형이 또 결혼을 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의아니 이게 무슨 얘긴가요? 작년에 레이디 가가의 개를 훔치는 범죄에 가담했던 한 여성이 가가에게 개를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가가 자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때는 2021년 2월 레이디 가가가 기르는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고 있던 남자 라이언 피셔가 몇 명의 남자들에게 습격을 받아 가슴에 4발의 총격을 맞았던 적이 있었죠. 이후 제니퍼 맥브라이드라는 여성이 개들을 찾아 가가에게 돌려줬지만 나중에 공범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심지어 맥브라이드는 한 범인의 아버지인 또 다른 범인과 사귀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범인들과 수년 전부터 아는 관계였다는 것까지 밝혀지면서 기소되기에 이르렀고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 맥브라이드가 가가를 고소했다는 건데요. 맥브라이드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가가가 말하길 개를 돌려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으며, 가가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며 원래 보수의 3배인 약 150만 달러로 법원에 요청하겠다 이건데요.
가가 측의 법무 대리인은 현 시점에서 이 건에 대해 별다른 코멘트를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의 주요 실행범인 제임스 하워드 잭슨은 기소 후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해 21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디즈니랜드를 좋아하는 한 남성이 마침내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제프 레이치가 2012년 2월 29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그러니까 2995일이죠. 즉 8년 3개월 13일 연속으로 로스앤젤레스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방문해 세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물음이 생기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제프는 2월 29일을 맞아 24시간 영업 이벤트를 하던 디즈니랜드를 방문했고 그땐 너무 행복을 느껴서 농담삼아 매일 출근하듯 드나들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문사와 라디오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366번째 방문 때는 디즈니랜드가 소정의 선물을 줬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가 2000번째 기록을 달성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디즈니랜드 내 셀럽이 되어서 디즈니 직원들도 제프를 보면 사진부터 찍자고 한다네요. 사람이 말이죠. 뭐 하나를 2995일을 파면 이런 일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의안이 자기 카이로프랙터와 꽁냥꽁냥 열애 중이던 숀 멘데스가 사브리나 카펜터와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사브리나와 애초부터 데이트를 해왔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을 증명할 만한 짤이로군요. 사브리나는 가수 조슈아 바셋과 2020년에 사귄다는 설이 급부상했지만 당사자 둘 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죠. 다만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발매한 히트곡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당신은 아마도 그 금발 여자랑 같이 있겠지 라는 가사 때문에 당시 올리비아가 사귀고 있던 조슈아가 사브리나와 삼각관계? 라는 추측을 팬들이 한바도 있었습니다. 네, 다들 한시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어리고 젊을 때 연애합시다. 요즘 SNS도 쉬면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톰 홀랜드가 올해 공개될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스파이더버스에 등장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작품은 분명 마일즈 모랄레스가 주인공이긴 합니다만 더 핫 MIC의 제프 스나이더에 따르면 톰이 연기하는 피터 파커는 이 애니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영화 개봉이 작년 10월에서 올해 6월로 연기된 이유 자체가 바로 그거라는데요. 마일즈가 가게 된다는 여러 멀티버스 중에 하나가 톰 홀랜드가 등장하는 실사 멀티버스인 것 같다고 코멘트했습니다. 히어로물에서 지금은 무엇이든 가능한 상태니까요. 은근 기대를 하게 되는 바입니다. 벤 애플렉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지난 주말 벤은 앞뒤에 차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를 도통 빼질 못했는데요. 어쩔 수 없게 된 벤은 한 대 태우곤 그토록 사랑하는 던킨 도넛의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 다시 열심히 앞뒤로 왔다 갔다를 해봤지만 심지어 앞뒤 차랑 전부 부딪힌 후에야 가까스로 차를 뺐다고 합니다. 사과형이 뽑은 지 얼마 안 된 벤치인데 말이죠. 호크아이 제레미 레너의 제설차 사고 이후의 근황은 어떨까요? 얼마 전 제레미 레너는 체육관에서 자전거로 운동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Whatever it takes, 필요한 건 뭐든지 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건 캡틴의 Whatever it takes. 요 대사죠. 제레미는 무려 30곳 이상이 골절되었다고 하니까요. 복귀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란 예측이 돌고 있는 가운데 진짜 슈퍼히어로 리얼 어벤져스의 복귀를 바라는 팬들이 회복을 기원하는 응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드라마 유포리아,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젠데이아가 미국 HBO와 재계약을 했는데 말이죠. 향후 제작될 유포리아 시즌3에서 젠데이아의 한 회 출연료가 약 1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젠데이아는 TV 드라마판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많이 버는 흑인 여성 배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에피당 출연료가 100만 달러라는 건 정말 매우 드문 일이었죠. 최근에 이르러 리틀 빅 라이즈의 니콜 키드먼과 리즈 위더스푼, 돕식의 마이클 키튼, 1923의 해리슨 포드와 헬렌 밀렌 등이 100만 달러를 받고 있으니까요. 젠데이아가 이런 거물 배우들과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죠. 참고로 2011년 블랙팬서로 알려진 배우 안젤라 바셋이 폭스의 911로 회당 45만 달러를 벌면서 TV 드라마로 가장 출연료를 많이 받는 흑인 여성 배우의 대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만약에 젠데이아가 톰 홀랜드와 맞벌이를 한다면 키아누 리브스는 요즘 뭘 하고 있을까요? 키아누가 약 일주일 전부터 일본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가 들려왔습니다. 일본을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키아누는 2019년 당시 영화 존윅 3편의 프로모션차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며칠 먼저 일본으로 들어가 관광을 즐겼을 정도였는데요.
당시에는 도쿄뿐만 아니라 카가와현에 있는 토시마 미술관에도 방문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2월 22일 어떤 인스타그램 유저는 가부키 공연을 감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키아누 리브스가 있었다 라는 소식을 알리며 키가 매우 크고 상남자였다고 밝혔고, 또 어떤 트위터리안에 따르면 도치기현 하가군 모테기초에 있는 모빌리티 테마파크 모빌리티 리조트 코기에 있는 혼다 컬렉션 홀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키아누는 F1 레이스의 엄청난 팬이라 F1 다큐 프로의 나레이션을 맡을 것이라는 소식이 작년에 들려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 주요 도시나 명소에 가면 한국어만 들릴 정도라는데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키아누를 발견하시거든 꼭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 버추얼 키스 장치가 개발되어 화제죠. 원거리 연애 중인 커플이 실리콘의 부드러움을 통해 가상으로 키스를 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하는데요. 그거 참 궁금하구만. 아무튼 이 녀석은 센서에 의해 연인의 굴곡과 압력, 움직임, 온도를 시뮬레이션하고 리얼한 뽀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커플이 양쪽 동의 없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송신자, 수신자가 각각 페어링해야만, 그러니까 쌍방 어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일방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개당 $38로 매월 100대 이상의 페이스로 팔리고 있다네요. 참고로 개발자 본인도 원거리 연애 중인 그녀를 생각하며 이 물건을 만들었다지만 완성과 동시에 깨졌다고 합니다. 이건 어쩌면 너나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는 소식일지도 모르겠네요. 올해 64세인 마돈나가 새로운 남친을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29세입니다. 29세 연하가 아니에요. 남친이 29세니까 35세 연하죠. 남친의 직업은 권투 코치, 이름은 조시 포퍼. 조시는 뉴욕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권투 체육관에서 마돈나의 아이들 중 한 명을 트레이닝하고 있다네요. 아니 어머니, 왜 권투는 애가 하고 연애는 어머니가? 아니 이게 누구야? 전가녀 현니 아니야? 얼마 전 아내 비앙카와 캘리포니아 컬버시티에 있는 카라스오 카페에서 저녁 식사를 한 카니에. 이 미소 뭐야? 그동안 카니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표정은 처음 봅니다. 더 위켄드가 제작한다고 해서 화제인 드라마 더 아이돌, 조니 뎁의 딸 릴리 로즈 뎁 주연에 블랙핑크의 제니가 출연한다고 해서 공개 전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와 관련한 고발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롤링스톤즈를 통해 나온 내용인데요. 도중에 감독이 교체됨에 따라 스케줄 지연은 물론이고 스토리 전체가 과격한 폭력이나 성 묘사를 포함한 사실상 이 단어는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아무튼 좀 많이 심하다는 거죠. 당초 이 작품은 샘 레빈슨과 에이미 감독이 더 위켄드와 의견차로 대립했고 결국 작품에서 하차했습니다. 스텝 중에 한 명은 우리가 계약한 것은 21세기 셀럽의 명성에 대한 통렬한 풍자극이었는데 너무나 성적인 묘사와 폭력적인 장면이 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 위켄드가 반응을 했죠. SNS를 통해 더 위켄드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공개하며 우리가 롤링스톤즈를 화나게 한 거야?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장면은 실제로 드라마 속에서 롤링스톤즈로부터 취재 오퍼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매니저와 대화 중 롤링스톤즈의 인스타 팔로워가 릴리 로즈 뎁이 연기하는 조슬린보다 적다며 까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니인데요. 제니의 팬들이 이 드라마에 극대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니는 배우로 데뷔하는 귀중한 기회에 감사한다. 감독님과 더 위켄드가 큰 도움을 줬다. 라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 공개된 예고편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어 그야말로 중요한 캐릭터인 건 아닐까 팬들 사이에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지만 이번 스태프들의 고발에 따르면 1화에서 제니는 딱 서너 마디를 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귀엽게 보이도록 거기에 놓여있는 역할이었고 스토리 전개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밝혔는데요. 예고편에 낚였다. 제니는 탑 아이돌이니까 광고 효과를 위해 소비되고 있을 뿐이다 등등의 불만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공개된 일본 실사판 유니버스 대환장 파티 영상도 질감해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일요일을 즐겨보시죠.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K였습니다.